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에 계신 행사님께서 한번 연락을 좀 주셨는데, 출입국 업무가 좀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행정사 영역이 좋은 건지, 그래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셔서 기본적인 거는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사 강의를 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사 강의가 대부분 기본 강의로 좀 시작되는데 기초 강의, 어,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이런 식으로 중국 심화 과정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 강의라는 거는 실력을 기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다져놓는 그 기본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강의가 지금 저 유튜브 채널을 일반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각 비자, F99 비자, 근데 이런 비자가 뭔고? 라고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강의는 이게 비자가 뭐고 사증이 뭐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그 합격의 법학원에 매 12월 달마다 강의를 하는데 그 기본 강의에 기본적으로 들어놓는 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기초적인 강의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한 5명, 5명 정도로 해서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을 한번 좀 교육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출입국을 이해할 때 단편적인 것들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은 단편적인 것들은 뭐 당연히 그 분야에 E7-1이다 그러면 그 부분만 파도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중요한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부분들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강의를 할 때 기초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뭐 중급 이런 쪽으로 좀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중급 강의이면서 기본을 포함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하려면 각각 비자를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에 맞게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어떻게 보면 중급 강의로 좀 포함이 됩니다. F299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는 게 기본 강의라면 이렇게 케이스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강의하는 게 중급 또는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2는 F의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이 있어요. 계열은 A부터 H까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계열들이 있고 그다음에 알파벳 플러스 숫자 그리고 숫자 형태로 일반적으로 비자 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계통의 7, E7, 4 하게 되면 이 계열의 중분류는 E7 특정활동 비자에 제일 끝에 숫자가 들어가는 게 세부 분류 코드까지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가 알파벳이 하나가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거가 기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F는 F 계열에 2는 거주로 얘기를 하고 99으로 끝나는 거는 이거는 어, 기타라는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뭐 G1 99도 있고 F1 99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기타로 빠집니다. 자, F299 비자 D10, D 계열의 10, 원래 D10은 1입니다. D10은 구직 비자고요. 구직 비자고 F299는 F2는 거주인데 99은 기타, 장기, 거주, 비자 이런 식으로 F99는 통칭을 하고 있고 D10은 구직 비자인 D10인데 D10 비자가 있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선생님? 선생님.
네, 선생님. 네. 강의하신 F299 비자 강의 중에서 D10 비자가 있으면 기간이 리셋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 아닌가요? 라는 친구가 한번 연락이 왔어요. 저는 비자 변경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우선은 또는 다른 우리 행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외국인도 계시는데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인 행사인데요. 자, 오늘 물어봤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F2 비자는 F 계열에 이건 계열이라고 그랬고 F2는 이렇게 통칭을 해서 이게 대분류 큰 걸로 분류하는 거 계열을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는 게 이제 중분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라비아 숫자 나오는 게 세부 분류, 세부 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 계열의 2는 거주 비자고요. 그다음에 99의 뜻은 기타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타 거주 비자인데 기타 장기 거주 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299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자, 에피캅으로 설명을 할게요. 거주 비자의 점수제 빼놓고는, 자, 이거는 신청 대상, 신청이 eligibility에서 신청이 대상이냐, 그다음 기간이냐,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F299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한국어, 그다음에 학력, 전일제. 전일제라는 거는 상행근로는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상은 자 D1 이 문화예술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D5부터 D9 또 E1부터 E7 1, 2, 3, 4까지 포함이 되고 F3도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F3는 좀 어려워요. F299 바로 가기가. 기간은 5년. 뭐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기간에 대한 사항인데 이 기간인데 자, 이 기간을 할 때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비자로 이 비자로 5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죠. 내가 D9으로 있다가 D8으로 비자 변경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경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2년 있었고 여기에 3년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5년을 맞추면 F299 비자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E9 비자 근로자가 자, E74 비자로 변경했어요. E9은 포함이 안 됩니다. 기간이. 근데 E74는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E74 기간으로 있다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D10으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E74 비자로 간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가 3년 있었고 여기가 3개월 있었고 여기가 2년 있으면 이게 5년을 맞출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연속성이라는 계속성이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체류기간을 볼 때, 기간, 이 5년이라는 기간을 볼 때 출입국에서 보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느냐, 연속해서 하고 있느냐, 요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변경, 자격이라는 것은 비자라고 보면 되고, 자격은 비자라고 보면 되고, 변경은 change예요. 비자를 변경하는 대상. 이 대상이 2죠, 2. 그래서 이 비자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격별로 계속 또는 연속해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 출국이라는 거는 그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나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완전 한국을 떠난 경우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다만 휴가로 다녀온 거는 가능합니다. 자, 불법 체류인 경우에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출국을 위해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신규 32조. 이제 뭐냐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은 어떤 거냐면 E74로 있다가 비자 기간이 끝났어. 끝나기 전에 나는 너무나 일만 하다가 고향에 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해운대도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주에 가서 좀 석굴암도 보고 싶고요.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비자 끝나기 전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하게 되면 1개월을 주는데 그 1개월 동안에 내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국 기한 이외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있었던 건데 뭐 비행기편도 없고 차편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출국을 할 수 없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체류기간을 이제 출국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30일이 끝나고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국 권고는 비자가 불허가 됐으니 떠나세요. 출국 명령 언제까지 나가세요. 그다음에 강제 퇴거된 사람들도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등록증이 반납하지 않고는 휴가 가는 경우에는 이 기간들이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5년에 합산이 된다. 근데 이 계속성 또 연속성을 판단할 때 그렇다면 이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비자 안에서 비자 변경하는 거니까 상관없이 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비자가 어떤 비자죠? D10이죠. 이렇게 중간에 다른 비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 사유가 발생한 이전과 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가 망해서 D101 비자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사구에서 E74로 갔을 때 이 사유가 발생한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은 비자가 들어갔던 사유가 발생한 이전과 이후의 체류기간상의 연속성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절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출국 일로부터 30일 초과해서 입국한 경우라든가 기타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입국 공무원 분들도 지금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불법 완전 출국 아닌데 그리고 완전 출국한 다음에 30일을 초과해서 입국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요거를 밑에까지 안 보시면 그냥 이걸로 합니다. 요거 보면 5년이 됐잖아요. 5년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중간에 지금 자 거주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는 체류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기간은 연속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앞에 D101 그러니까 E74를 새로 받기 전에는 기간이 다 없어져서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F7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왜 여기서 보냐면 봐봐요. 2014년에 E7을 체류했고 지금 E61이 여기서 보면 E61과 E63만 가능해요. E61은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술가들 있잖아요. 네, 예술가들 음악 하시는 분들이 E61 비자로 예술 흥행 비자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용병이라고 얘기하는 축구나 농구나 배구에 외국인 선수들 오잖아요. 그게 E63 이거는 가능한데 E62는 F299로 비자 변경할 수 없어요. 자, 이 B라는 경우를 보면 답이 나와요. 자, 2014년에 E7으로 처리했다 1년 됐죠. 그 다음에 15년에 1년인데 요거는 E62 그래서 여기를 포함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고 자, 2016년이 1년, 2017년이 1년, 2018년이 1년, 2019년이 1년이잖아요. 원래라고 보면 이게 5년이 돼야 맞는데 여기서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돼서 이전에 이런 비자, 체류 자격으로, 거주 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이 비자 이외의 비자가 이 둘 사이에 있는 경우 단절이 돼서 여기는 바로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돼서 실제적으로 여기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4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연속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5년이라는 기간을 맞출 때 D1부터 D5, D9, E1부터 E7, 1, 2, 3, 4 이 비자로만 5년이 돼야 되고 중간에 다른 비자 여기에 없는 D10이라는 그 비자가 있으면 이 새로운 여기 D1부터 D5, D9, E1, E7, 1, 2, 3, 4 받은 날 이전에는 전부 다 리셋, 이전의 기간들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E7, 4라든가 비자 변경이 가능한 비자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경우에는 3년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예시를 줬는데도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안 봐요. 그래서 실제로 D10 해가지고 가능하네 라고 비자를 내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왜? 중간에 이렇게 D10-1이나 E6-2처럼 여기서 F299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비자가 중간에 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새로운 비자, 이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의 비자를 받은 이 정권은 다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요. 이제는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공무원이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F299 됐는데 연장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요거 기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하는 것처럼 중간에 이상한 비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비자, 여기에 나와 있는 비자가 아닌 비자,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의 비자가 중간에 껴 있으면 새롭게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비자를 새로 발급한 날로부터 다시 1년이 시작된다는 거. 이 케이스, B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기간에 관련돼서는 다 이해하신 건데 출입국에서 봤을 때 잘못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때 3년, 이때 3년, 3개월 상관없이 2년에서 합해서 5년 되네? F299로 변경을 해준 거죠. 요거는 나중에 다른 공무원이 확인되면 이건 비자가 발급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출입국에서도 공무원에 따라서 이 지침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침 해석을 잘못한 게 지침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설명한 게 맞는데 공무원이 요걸 누락한 거다. 누락. 요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비자부터 다시 시작된다. 기간이. 그렇게 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F299, F계열의 2 거주 비자의 기타 99, F299 비자를 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자,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D9. 왜 D9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D1부터 D5, D9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E1부터 E7, 1, 2, 3, 4가 들어가되 E6, 2는 안 된다. 그 무이들 같은 게 있잖아요. 자연농원이나 그런 데서. 이 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비자 받은 날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네. 자,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1월,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했고요. 이론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거의 11,000명 되고 있는데 6월 달까지 11,000명이 안 되고 우리 7월 달까지 12,000명 될 수 있게끔 우리 노력해 봅시다. 예, 많은 분들 힘을 좀 주시고 그러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299 비자, D10 비자에 있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선생님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그 친구 연장할 때 연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자, 이상 비자 인크로이 장인대금 행사사무소의 정말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